이스라엘 미사일이 이란의 본토 핵시설이 밀집한 지역을 때렸습니다. 서로의 땅에 미사일을 주고받은 이란과 이스라엘. 보복의 악순환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이제 서로에게 남은 건 핵시설 타격일까요? 이란은 우리 핵시설을 공격할 경우 반드시 반격할 것이라며 방아쇠를 누를 수 있다고 강력하게 경고했는데, 그 반격의 중심에는 이스라엘을 없애버리겠다며 개발한 신형 극초음속 미사일이자 이스라엘 텔아비브까지 400초라는 슬로건을 내걸었던 파타흐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미사일이 이란의 핵시설이 밀집한 이스파한 공항 및 군사시설 등을 타격한 가운데 이란은 이스라엘이 자국 핵시설을 공격할 경우 똑같이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 해관보 책임자인 아마드 하그탈랍 사령관은 18일 이란 타스님 통신에 시온주의 정권 이스라엘이 우리 핵시설을 공격한다면 반드시 반격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하그탈랍 사령관은 이스라엘의 핵시설이 식별됐고 우리는 방아쇠를 누를 수 있다며 강력한 미사일로 이스라엘에 지정된 목표물을 파괴할 준비가 됐다고 역설했습니다. 이어 우리의 핵교류와 정치 등에 대한 재검토는 전적으로 가능하다라고 덧붙였는데요. 이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 참석한 호세인 아미르 압돌라히안 이란 외무장관 또한 이스라엘 정권이 무력을 사용하고 우리의 주권을 침해할 경우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도록 만들겠다며 결정적이고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는 고유한 권리를 행사하는 데 조금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죠. 이스라엘은 15일 회의를 통해 이란을 상대로 타격하되 미국 등 동맹의 우려를 고려해 전면전으로 치닫는 방식은 피한다는 원칙을 수립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란의 대규모 공습을 받은 지 닷새 만에 공군기지와 핵시설이 위치한 이란 이스파한 지역에 미사일을 떨어뜨려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는데요. 이스파한 지역은 이란의 핵기술연구센터를 비롯해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핵심 시설이 위치한 곳입니다. 이날 공격에 앞서 일각에서는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을 타격하는 방안이 거론됐다는 전언입니다. 이스라엘은 과거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중동의 핵 야심을 저지한 바, 지난 1981년 이라크의 오시라크 원자로를, 2007년에는 시리아 원자로를 폭격하기도 했죠. 지난 2월 국제원자력기구의 발표에 따르면 이란은 2주 안에 핵폭탄으로 만들 수 있는 순도 60%의 우라늄을 계속 농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이 이란 핵시설을 타격하더라도 서방이 이란 핵개발에 반대해온 만큼 동맹의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됩니다. 앞서 이란은 지난 2021년 12월 20발 이상의 미사일 및 드론을 날려 소나기 공격 즉 벌떼 공격으로 모의 이스라엘 핵시설을 초토화하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는 이란이 이스라엘의 닫힌 미사일 방어망을 뚫기 위해 미사일 드론을 활용한 소나기 공격 전술을 감행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되는데요. 이스라엘은 실제로 최근 이란의 공습에서 아이언돔을 비롯해 아이언빔, 데이비드 슬링, 에로우 미사일 등 구축한 4단계 미사일 방어망으로 발사체 99%를 요격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란이 핵시설을 공격받을 경우 아이언돔은 물론 미국의 첨단 방공망도 무력화할 수 있다고 알려진 신형 극초음속 미사일 파타흐를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실제로 이란은 지난 13일 이스라엘을 보복 공습하면서 파타흐를 여러 발 발사했고 모두 표적에 명중했다고 주장한 바 있죠. 이란 혁명수비대는 파타흐에 관해 사거리 1400km, 최고속도 마하 14, 시속 약 14,000km에 달한다고 주장했는데요. 고체 연료를 사용하는 파타흐는 대기권 밖에서도 궤도를 전환할 수 있으며 스텔스 기능도 탑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